지금 야당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보고 누락이라 하더라도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아예 이참에 사드를 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혹은 청문회 물타기가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들의 사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청문회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자칫 섣부른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동아일보 사설도 함께 볼까요? 어느 쪽이 여당이고 어느 쪽이 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야당은 여당의 청문회 주장 이면에 인사청문회의 각종 의혹을 덮고 사드 배치 철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사실 다른 신문에 비해 허니문이 굉장히 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설 썼어요. 보고에 문제가 있다면 응당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적 문제로 우리의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미중 모두의 반발을 사는 방식으로 절차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 김 교수님. 예, 사실은 이게 좀 전 우려스러운 게 어제죠. 그 더빈 상원의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더빈 상원의원의 미국 측의 우려를 표명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국내적 조치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외교안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고민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 6월 말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정상회담 7월 달에 G20 가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할지,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는 나한테 모범답안이 다 있다, 해법이 있다, 나한테 넘겨달라, 전략적 모호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그 답을 내놓아서 외교안보적인 지혜의 어떤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국내적 조치라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국내적 조치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표현상의 보고서의 문구 수정을 고의적인 누락, 항명, 하극상으로 몰아가는 거. 제가 볼 때 분명히 해프닝인데 이게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진실게임을 밝히려면 저도 정말 생각건대는 청문회해서 김관진 실장뿐만 아니라 정유일 실장 불러서 정말 보고서 만나 작성 주체까지 불러서 캐묻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덩달아서 이제 여당까지 나서서 청문회 하자, 알짜에 아까 처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처단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로 몰아가는 것이 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스스로가 국내 정치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그 발언 정말 조심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고 해서 국내적 절차는 문제 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건 좀 사대주의적 시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단도리 칠 건 단도리 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계기가 잡힌 겁니다. 어차피 국방부 개혁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보고 누락 논란이 이제 빚어진 건데요. 이 문구는 사실은 제가 봐도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보실장의 지위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맞고, 잘못 이해한 것은 분명 실수가 있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도 외교통이 안보실장을 맡게 되었으면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각주를 달아서 전개라는 것은 6기가 최종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뭐 상세하게 좀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드에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서가 책 한 권 분량으로 나와도 모자름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단 한 줄짜리로 사드 책의 전개,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해명되고 모든 것이 설명됐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이 국방부의 하극상 문제는 예전부터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문제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이 기회에 좀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이 국방 라인을 좀 보완하는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박 대변인. 예. 청와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지금 적으로 규정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의용 실장의 실수가 지금 뒤늦게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망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보고 누락한 건 아니고 설명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청와대에서 그래. 군기문란도 아니고 학상도 아니고 좀 보고가 미흡한 걸 정 실장이 잘 이해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보고 좀 상세하게 잘 해. 좀 청와대에서 대승적인 포용적인 자세로 좀 해프닝을 덮고서 넘어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김진애 그 얘기가 정확한데 예. 사실 그래요. 지금 청와대 본인들이 확인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초반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 정의용 실장이 잘 못 알아들었구나. 김재 변호사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의용 실장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안보실장이 전개가 뭔지 저도 알아듣는데.
근데 문제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걸 엉뚱한 방향의 국민 여론전, 선전전으로 좀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자요라든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은 이의 제기하십시오. 반대하십시오. 나는 우리 수석회의에서 결정해놓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엊그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서로 오해를 해서 저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청와대 다른 참모들은 알만한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대통령 보니까 이게 안보실장이 조금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해서 내부에서 정리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정치권에서 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른바 구태의 모습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아까 정상회담 걱정을 하셨지만은 명백한 거는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저희 정말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다 인지하고 가야 하거든요. 예.